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현재 정권에서는 못합니다. 정권 바꾸면 바로 합니다. 다만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를 한번 보고 싶긴 해요. 어저께 조국 혁신당이 초강력 검찰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초강력. 근데 이게 조국 혁신당만 그러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지금 이 아젠다가 나오기 전에 몇 주 전에 민주당에서 검찰청 해체하겠다라고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제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의 말 한번 들어볼게요.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하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총선 때 많이 썼던 말 중에 압도적으로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헤드라인을 굉장히 잘 잡는 방식인데 되돌릴 수 없는 저거 불가역적이라는 거거든요. 검찰 개혁하겠다.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을 통해서 검찰청에서 수사권을 빼고 공소청을 만들어서 기소만 하게끔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되돌릴 수 없는. 그래서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되게 간단한 겁니다. 나는 선생 검사여서 수사하고 싶다 하면은 저게 보이죠.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으로 가라. 그리고 나는 수사는 하기 싫고 기소에서 재판만 하고 싶다 하면 공소청으로 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을 아예 폐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있고 공수처가 있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 거고 검찰청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그 당시 그 등신들이 뭐 두 개의 범죄라고 써놓고 등자를 붙이는 바람에 그걸 통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게 늘어나 버린 시행령 통해서.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이렇게 봐요.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의 공통 아젠다 중에 하나거든요. 요거는 검찰청 무조건 해체됩니다. 검찰들은 해체 안 당하려고요. 정권 교체 안 당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죠. 거의 발악 수준으로 발악을 하겠죠, 진짜. 어제 민주당이요. 정치 검찰 사건 조작 피해 사례 증언과 대책 간담회라는 걸 열었습니다. 이것도 빌드업이죠. 정치 검찰한테 근데 뉴시스 내가 일부러 갖고 왔다 저거 헤드라인에 오타 있죠. 한번 봐봐요. 정치 검찰찰. 자, 이 피해 사례 증언과 대책 간담회 있습니다. 여러분 오마이뉴스나 팩트TV 등 가져갖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거기에 김광민 변호사도 나옵니다. 그렇게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검찰청 해체시켜버리겠다. 왜? 지금 쌍방울 수사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표 관련한 수사 이제 표지가리하고 막. 저기 사건 조작 피해 사례 증언에 그냥 이재명 대표님의 그 사건만 쭉 증언해도 아 정치 검찰이구나 해체해야겠구나라고 딱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이번 쌍방울 기소했을 때 바로 직후에 대표님이 굉장히 새로운 창작 소설을 검찰이 썼다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저분이 왜 저러시나.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현타가 오셨는지 엄청 화를 내시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황당한. 저는 진짜 쌍방울이 뭐 했는지 모릅니다. 경기도의 대북 협력 사업을 쌍방울 대북 협력 사니까 왜 짬뽕을 합니까? 우리는 공공기관인데. 아니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반하는 국정원 문건 등의 증거가 나와도 판사는 나 모르겠고 이화영이 술 취해서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이화영이 김성태한테 전화 한번 바꿔줬다는 그게 증거가 돼버리는. 그 김성태가 술이 좀 취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재명을 위한 사업이야라고 판사까지 동조해버리는. 근데 사건 조작 엄청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최근에 방송한 내용만 해도 사건을 조작해버리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시장 시절에 사인 안 한 거를 한 거랑 섞어가지고 표지를 딱 바꿔서 근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몰랐다고? 그 사람하고 저 외공당한 거 몰랐다고?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박정훈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 박정훈 같은 경우도 그 녹취록 같은 것도 아니 조작해가지고 지금 그 정치 생명 날아가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조작질이 지금 굉장히 체계적으로 진행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봐요. 검찰은 너무나 뻔한 소리지만 윤석열이가 검찰 출신이 아니라고 해도
실제로 이재명 대표한테 의혹이 제기됐다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안 나오니까 죄를 만드는 과정까지 간 거예요. 근데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누명을 쓰고 산다는 건요 굉장히 억울한 건데 내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이걸 좀 초월한 것 같아 지금은. 가끔씩 욱하고 빡이 칠 거야. 혹시 봐서 알잖아요 김지호 대표.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진짜 미쳐버릴 거. 이게 너무 억울한 일이 많거든요. 근데 대표님은 그런 거를 잘 받아들이시면서 그냥 참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참 어렵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진짜 저도 만약에 제가 이 상을 모르면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했으면 뭔가 있었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은 너무 언론에서 검찰에서 뭘 주장하면 사실로 받아줘 40건 50건씩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정사실하고 그게 너무 억울한 거죠. 저희가 반박하면은 한두 건에서 반박해주고 저쪽은 거짓말하면 40-50군데 그냥 도배를 하고 그러니까 그거 사람들 진실로 또 믿고 그거 가지고 작가들이 또 방송을 하고 물어보고 심지어는요 지난번 그 안보수 판결문에 뭐 주가 조작이 목적이었다 그 판결문 써져 있었잖아요. 방송에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판결문을 3번이나 읽어줬어. 판결문에 써 있는 것까지 이렇게 가짜 뉴스 제목팔이로 이렇게 해도 되냐.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거라고 봅니다. 우리 같은 방송들이 이재명 정말 억울하겠다 싶은 방송들을 하잖아요. 조작을 해버리니까 정적 제거용으로. 거기에 윤석열 딸랑이들이 동원돼가지고 사건을 조작을 해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애완견, 검찰 딸랑이 언론이 이 사람을 막 악마화시켜요. 사실은 그 결과물이 대선에 진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는 행정 천재라는 건 누구나 다 알려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윤석열이라고 하는 역대 무능한 놈이 대통령에 당첨되는 비극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게 달라진 게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말도 안 되는 걸 사실상 조작하듯이 지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사건도요. 조국은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면요. 윤석열 찍은 당신들 다 범죄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털어서 뭔가 오게티는 나오겠지 사람 사는 게. 근데 그렇게 산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조국 사건은 수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시 알려줄게요.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청와대에 끝없이 로비를 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을 만들면 안 된다. 왜? 조국 민정수석이 대선 나가려고 불법 사모펀드를 하고 있다. 몇 천억을 지금 수사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기소조차 못했어요. 그러면 끝났어야지 이 개새끼들아. 그러니까 갑자기 동양대 총장 최성희가 등장하고 조민한테 줬다는 표창장 내가 준 거 아니다. 그것도 골 때리는 것이요. 의전원을 들어가거나 할 때 봉사활동 같은 거를 했던 수도 없이 많은 자료들을 그 대학이 채택해 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막 표창장 받고 이런 거. 당시 부산대 의전원은 그게 전혀 입학에 관여하지 않았다. 해당 사항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표창장 받았던 게 기억이 나서 당시 최성애는 조국 부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지금 아부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셀럽들이니까. 그래서 동양대에서 영어에 관련된 교육은 다 정경심 교수가 했다고 해요. 그때 조민 씨가 방학 때 와서 그 지역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민 씨한테 줬던 그 표창장을 잃어버려서 재발급했던 바로 그 표창장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준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압수수색 하면서 인턴 활동, 봉사 활동 등이 10시간 해야 되는데 5시간밖에 안 했다라고 다 뒤집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 대학들에 대한 업무 방해로 엮어서 조국 대표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 받고 감옥 갔던 거예요. 조민 씨는 이제 고졸이 됐나요? 고졸이죠. 그게 현재 대한민국 검찰이 조작으로 만든 사건이에요. 이재명 대표 사건은 더 커요. 지금 일주일에 재판 받고 있는 게
3번, 4번씩 받는 상황이에요. 변호사비 장난 아닐 거고요. 그 상황에서 사건을 병합해서 그렇지 전체의 건으로만 따지면 7, 8건 됩니다. 그 사건 기록을 검찰청에서 수백 명이 동원돼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사건 기록 복사만 2천만 원이 넘었고요.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그 양이 2.5톤 한 트럭분이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개인에 대해서 이거 국가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팩트 체크하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 혹은 뭐 조국 대표가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범죄자가 아니라는 거, 깨끗하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그래 좋다, 혐의가 있을 수 있다 치자. 그러면 일반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라든가 하다못해 김혜경 여사까지 그렇게 엄청난 압수수색을 하고 뭐 조민양까지 압수수색을 했는데 한동훈은 우리가 미래에서 온 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건희는 조사 한번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야, 니네는 왜 조사 안 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이렇게 이쪽만 그러니? 라고 일명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돌아선 계기가 저는 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면은 이제 재판이라고 하는 게 내가 본 기억에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뭐냐면 윤석열이나 한동훈 같은 정치 검사들이 날뛸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원리가 뭐냐면 세상 사람 누구나 다 똑같이 하는 일도 관행처럼 하는 일도 걸리면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법인 거예요.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안 걸린 사람은 무죄, 걸린 사람은 유죄. 그러니까 뭔가를 거는 거예요. 내가 그때 예전부터 설명했던 예를 든 게 있어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급해서 무단횡단을 했습니다. 무단횡단하는 경우는 많죠. 살다 보면. 그렇죠. 또 무단횡단을 해서 걸렸으니까는 유죄. 범죄자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실이. 근데 이게 한쪽에 너무 과도하게 쓰이니까 문제지. 지 마누라는 별짓을 해도 수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국회의원들 부인들 많아가지고 밥값을 어쩌다 보니 김혜경 여사 모르게 7만 8천 원 결제했다고 재판하고 있는 나라예요. 너무 20몇 억을 주가적으로 보도 수사 못하는 정권이 안 하는 정권이 그러니까 이야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검찰청 해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그런 겁니다. 역사는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이기 때문에 작용이 너무 커요. 정치 보복성 수사와 기소를 했어요. 그러면 정치 검찰은 그만큼 리스크가 커진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자신들의 조직이 해체된다는 걸 해체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알면서 난 달려가는 거라고 봐. 일종의 저쪽에서는 지금 최근에 국회를 뭐 보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번에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검찰청 해체하는 걸 보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보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보복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복이었으면 좋겠어요. 역사는 작용 반작용의 그런 보복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검찰청이 해체시키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겁니다. 보완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현재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검찰 독재 정치탄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한 말씀하세요. 저는요 이 검찰청 해체 요 안이 너무 좋고요. 이 검찰만 문제가 아니라요. 정말 보수 언론과 여론몰이 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이 당하는 걸 옆에서 보니까요. 그런 여론몰이가 굉장히 상대방에게 어떤 모멸감을 주면서 그래서 자살자가 속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압수수색을 해서 사람에 대한 모든 개인정보를 취득한 이후에 그걸 하나씩 쪼개서 왜곡해서 언론에 단독으로 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검찰의 모습인데 정말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명예살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만 재판받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뭐 김용, 정진상 말할 것도 없고 경기도청에서 근무했던 직원들도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은요 안 잡혀간 사람이 희귀하고요. 심지어 막 정말 애기 엄마까지 싹 다 잡아가가지고 지금 구속돼 있어서 정말 진짜 우라가침입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그냥 실무진까지 싹 다 잡아갈 수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얼굴을 제가 못 들겠어요. 미안하지 어떻게 보면.
자, 민주당도 검사를 수사관으로 민주당 검찰청 폐지 가닥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어제 기자회견과 민주당이 지금 저 관련해서 지금 검찰 개혁 TF가 따로 있고요. 그 조작 사건 또 그 위원회가 또 따로 있고요. 그렇게 결국에는 지금 이게 조국혁신당 안과 합쳐질 거예요. 그렇죠. 좋은 부분만 더 네. 합쳐지겠죠. 그래서 뭐 법사위나 본회의 통과하는 건 될 거고 문제는 윤석열이가 사인할 리가 없잖아요. 거부권 하겠죠. 그러면 국회가 열릴 때마다 한 번씩 하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주목도를 높이면은 된다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국정조사, 특검, 탄핵, 검사들 탄핵까지 같이 갈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마 윤석열 이전에는 정치검찰이 저 정도인지 몰랐던 분들 꽤 있었을 거고 우리가 알고 있던 검찰의 가장 큰 폐해는 노 대통령 돌아가시는 걸로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의석이다 보니 21대 때는 22대 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검찰 지 마음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총선이 역대 여당이 가장 참패한 선거가 돼버렸잖아요. 그 전에 얘네들이 시행령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계속해서 법을 우롱해 왔던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 진상규명이 돼야 되는 시행령 통치를 해체하라 이런 그 언론의 헤드라인을 제가 딱 보면서 저거 맞다. 등자 하나를 시행령을 통해서 다 바꿔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그 사건인 거예요. 선거법에 관련된 거를 예를 들면 당에서 어떤 그 관례적으로 당대표 나간 사람들이 캠프에서 뭐 돈 이렇게 활동비 이렇게 지급하고 하는 거를 표를 매수했다라고 해서 사실 역대로 그런 수사가 거의 없었는데 그런 식으로 검찰이 수사해버리잖아요. 송영길 대표 감옥에 6개월 있다가 최근에 석방된 거 아닙니까? 시행령 통치를 해체하라. 검찰청 해체의 문제가 아니라 요거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검찰청 뭐 검사 이런 게 우리나라만 해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대한민국 검사들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은 가진 선진국이 없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검찰 개혁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검찰 개혁을 넘어서 검찰 해체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가능해 보이는 게 뭐냐면 그 검찰 내부에 있는 뭐 이성유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박은정 의원 같은 특히 조국 대표 같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성유 의원이 어서 오세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 내부에 이건 뜯어 고쳐야 되고 해체해야 되고 너무 논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민원실에 대변도 보고 다니는데 빨리 해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 건물이 너무 웅장하고 거기에 고가의 미술품도 너무 많이 있고 정말 초호화 로펌 같은 그런 사무실을 국가가 운영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 대검찰청에서 한때는 김건희, 최은순의 로펌 역할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뭐 고발 사주 이런 개짓거리들을 했던 게 저는 이렇게 봐요. 나라를 윤석열이가 나라만 망친 게 아니라 검찰까지도 결국에는 해체시키게 만든 주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 그런 공은 또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저 진짜 보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저 새끼는 좌파라고 계속 비판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장된 엑스맨 트로이의 목마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분이 주장하셨잖아요. 진보의 오야부. 나 정말 아무튼 여러분 검찰 수사권 뺏는 날 금방 옵니다. 뭐 이게 십수년 후의 일이 아니고요. 저는 당장 뭐 올해 안에도 본회의에 검찰청 해체하는 법이 올라갈 겁니다. 그때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여론이 완전 바뀌어가지고 근데 아주 합리적으로 보이는데요. 이 안을 보니까 정말 이게 준비를 많이 하나 아니고 저는 공수처 인원도 좀 확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렇게 하겠지. 그렇죠. 지금 봐봐 공수처 오늘 저 압수수색. 부산 경찰서 압수수색한 거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검찰청도 가보고 수원지검도 가보고 공수처도 가봤잖아요. 공수처 진짜 열악했습니다. 그치. 손바닥만 하지 뭐. 예. 그 넓이보다는 정말 그 인원 그다음에 예산 자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한 10배쯤 늘려야 되고요. 예. 고위공직자는 공수처에서, 그 중대범죄는 중수청에서, 그리고 일반 범죄는 일반 경찰에서 이렇게 해서요.
검사라고 하는 타이틀 속에 특수활동비 써가며 또 밖에서는 어떤 놈들은 스폰서 써가며 고추장과 마요네즈 같은 짓거리 하고 다니는 그런 놈들이 전 이렇게 봐요. 그런 판타지를 버려야 돼 지금은. 검사가 되면 룸사롱 간다는 판타지 버려야 됩니다. 어디 나이 29살밖에 안 먹었는데 검사라고 지방에 내려가면 영감님 소리 듣고요. 버려야 되죠. 검사가 뭔 출세예요 그게. 실제. 아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부 마칠게요. 레드님, 그 위에. 자, 희주 대리님. 10만 언저리 지하에서 방송하실 때부터 청취한 사람입니다. 22년 대선 끝나고 울던 푸나님께 저는 운 적이 없습니다. 마차님이 오셨죠. 내가 보답할 수 있는 걸 하자 했던 게 벌써 27개월이네요. 저기 이제 멤버십 27개월 되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100만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 왜 그동안 안 들어오셨대요? 100만 된 지가 언제라고? 100만 된 다음에 들어오시려고. 100만을 넘어서 가지고요. 이제 101만에 이제 코앞에 와 있습니다. 금방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레드님, 김건희 때문에 국민 정신 건강이 위태롭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